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개회선언과 함께 먼저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민의당 제3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30분 후인 9시 반부터 진료가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수술복을 입고 나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극성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감염 불안과 함께 생계 불안으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곳 대구 동산병원 현장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지금 이 국난을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곳에는 의사, 간호사, 소방관,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이 쉴 틈도 없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전국 각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온 수많은 분들이 타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일같이 따뜻한 구호 물품과 기부가 쇄도합니다. 대구 시민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 극복을 염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도 극찬할 정도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분들이 있는 한 이 국난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국난 극복의 과정이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묶는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매일 오전 오후 2번 방호복을 입고 병실로 가서 환자 한 분 한 분 만나서 검체를 채취하고 문진을 합니다. 열은 있는지, 기침이나 가래는 어제보다 좋아졌는지, 숨쉬기는 괜찮으신지,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은 없는지, 근육통은 어떠신지 등 묻고 환자의 상태를 기록해서 주치의에게 전달합니다. 지난주에 한 아주머니 환자분께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더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숨쉬는 건 불편하지 않으신지, 통증은 없는지 등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라 어제 제 남편이 죽었어요. 같은 병에 걸린 후 서로 다른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계속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동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그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체를 화장해버리면 다시 남편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병이 낫지 않아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3월 1일부터 매일 환자 한 분 한 분의 한서린 하소연을 들으면서 고통과 죽음이 바로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팬데믹, 즉 신종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전 세계에 유행하는 현상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사스가 출현했고 이명박 정부 때 신종 플루가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메르스가 우리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가 지나가도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새로운 팬데믹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매번 다를 것입니다. 예전의 대처와 똑같은 방법만으로는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21세기에 주기적으로 우리를 찾아올 팬데믹은 국가 간 실력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한 국가가 가진 역량, 문제 해결 능력이 모든 분야에 걸쳐 시험에 들 것입니다. 리더가 가진 전문성과 판단력, 정부의 위기 대응 역량, 인적 자원 및 마스크를 포함한 물자 관리 능력, 국민과의 소통, 의료 및 과학기술 수준, 의료 전달 체계, 제조업의 실력, 경제위기 대처 능력, 외교 안보 역량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의 경쟁력이 전 세계에 투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영장에 물이 차 있을 때는 모르지만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 과정에서 확인됐듯이 매번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 간의 실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국가의 실력에 따라 그 나라가 치루어야 할 사회적 혼란과 비용, 그리고 희생자 규모가 결정될 겁니다. 국가의 실력은 정권의 실력에서 나타납니다. 실력 없는 정권이 실력 없는 국가를 만듭니다. 국민을 이념과 진영으로 분열시키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오로지 권력의 쟁취에만 매몰돼 있는 구태 정치는 수명이 다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새로운 위기와 재앙으로부터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포퓰리즘과 이미지 정치로 순간순간만 모면하는 얄팍한 국정 운영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력 있는 정권, 실력 있는 정치, 실력 있는 국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곳 대구에서 삶과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우리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아가온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점에도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싸워야만 하는 것인지, 권력을 가진 자와 그 권력을 빼앗으려는 자들 모두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책임 있게 고민해 보았던 세력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 자신도 스스로 묻고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인지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정치의 진정한 설 자리는 어디인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된 생각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수많은 의료진과 봉사자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